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은 가라지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황영홍 씨하고 장민호 씨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주 많죠.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그 중에 가장 나은 것 같길래 제가 선별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 8분의 12박자로 되어 있죠. 그 8분음표 하나가 한 박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마디 안에 12박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노래가 너무 늘어지니까 이것을 다시 셋씩 묶어요. 그래서 이제 그 8분음표 3개를 한 박자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4분의 4박자하고 똑같이 부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점 2분음표 있죠? 그 점 2분음표는 두 박자로 하고요. 점 4분음표는 한 박자로 하고. 아시겠죠? 그것만 알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박자를 쉬고 들어가죠. 못 갖춘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부드럽게 들어가요. 한 박자는 부드럽게, 두 박자를, 한 박자, 두 박자, 또 한 박자 쉬고, 또 한 박자, 두 박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항상 부드럽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노래는, 떠나가는 힘을 붙잡지를 못하고, 그 마음으로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혼자 푸념하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뭐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거나 막 세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불러줘야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부드럽게 여리게 혼자 푸념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가안다면에서 가안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재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이제 실제로 할 때는 가안다면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면 연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가안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분재를 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안다면 누가 너하고 르이 이렇게 음폭이 크잖아요. 그래도 부드럽게 누가 너를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뭐 보낼 줄 알고 보가 좀 길죠. 줄도 길고 그 부분을 충분히 끌어줘야 돼요. 뭐 보낼 줄 알고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하면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아시겠죠?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황영홍 씨 노래를 들어봤죠? 역시 황영홍 씨는 보증 스피어예요. 진짜 확실하게 잘 부르죠.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장민호 씨도 들어봤죠? 뭐 청아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아주 잘 부르고 있어요.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그 가라지 이 부분도 아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가라지 이런 식이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여기도 아 발음이 확실히 나와줘야 돼요. 잡을 줄 알고. 한 번 더 하면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황영웅 씨 노래를 들어봤죠? 그 저음 가수라고 저음에만 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저음과 고음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노래를 해야 되죠. 예, 그런 면에서 황영웅 씨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장민호 씨 노래 들어봤죠? 잡을 줄 그 부분에서 감정이 너무 가다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정이 틀려진 거죠. 불이 안 내려가요. 잡을 줄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잡을 줄 이런 식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감정을 잡다 보면은 음정이 이렇게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을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슬퍼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이미 지난 거거든요. 여기서는 체념하는 단계예요.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할 때는 이미 잡아서 소용없는 줄 이미 알고 그냥 포기하는 단계. 그러니까 덤덤하게 하는 거죠. 슬픈 단계는 이미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퍼가지고 떼쓰고 막 악쓰고 하는 단계가 보다는 이렇게 덤덤하게 하니까 더 슬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 이제 막 끝나면은 막 떼쓰고 아글아글 쓰면서 매달리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직은 희망이 있는 단계인데 이제 포기해가지고 할 수 없지 뭐. 그럼 포기하는 단계가 더 슬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덤덤하게 부르는 단계가 더 슬픈 단계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황영웅 씨가 덤덤하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덤덤한 가운데 슬픔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한수이란 말이죠. 여기다 막 감정을 잡고 막 슬프게 하는 것보다는. 그쵸?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이렇게 날 올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여기서 이렇게 날 올리고 가면 울 발음이 어려워요.
입술을 딱 모아가지고 울리고 가면은 확 내려오죠. 울리고 가면 이렇게 올발음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훌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훌리고란 말은 우리말에 없거든요.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예. 훌리고 가면이 뭐예요? 울리고 가는 거지. 울리고 가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울리고 가면 해야 되는데 훌리고 가면 완전히 발음이 엉망으로 하는 거죠.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요거는 한 묶음으로 딱 해줘야 돼요. 중간에 쉼표가 있지만 한 묶음으로 해주셔야 이게 중간에 끊기질 않고 잘할 수가 있어요.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이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황영웅 씨 노래 들어봤죠? 뭐 이렇게 정말 빈틈이 없어요. 확실해요. 이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이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이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이번에 장민호 씨 노래 들어봤죠? 장민호 씨도 역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이렇게 날에서는 이렇게 날을 확실하게 그 리을 발음을 정확하게 쳐줘야 돼요. 이렇게 날 혀를 입천장에 딱 갖다 대야죠. 이렇게 날 아시겠죠? 딱 말아가지고 이 천장에 딱 갖다 대면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여기도 혀끝을 딱 갖다 대면서 끝내는 거죠. 가면 아시겠죠? 마음 꽤나 나인데 나가 두 박자, 아가 한 박자죠. 나를 확실하게 내줘야 돼요. 이음줄로 이어져 있죠. 나를 내주라는 소리예요. 편하겠다인데 이 피읍 발음을 잘 해줘야 돼요. 미음, 비읍, 피읍 이건 다 입술 소리죠. 두 입술이 딱 담은 상태에서 벌리면서 부딪히면서 딱 벌려주는 거예요. 맞물려 가지고 편 하고 딱 터뜨려주는 거죠. 편하겠다 이게 편 소리가 안 되면 변 소리가 돼버려요. 변하겠다 이렇게 하는 변하겠다인지 편하겠다인지 이렇게 어정쩡한 발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편하겠다, 변하겠다 중간에 어정쩡한 발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편하겠다요. 확실하게 터뜨려줘야 돼요. 편하겠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마음도 딱 입술 소리죠. 마음. 마자가 확실하게 나와져요. 마음 꽤나 편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마음 꽤나 편하겠다.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마음 꽤나 편하겠다. 예, 황영웅 씨 노래 들어봤죠? 마음 꽤나 아를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 편하겠다. 편을 확실하게 터뜨려주고 있죠. 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마음 꽤나 편하겠다.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마음 꽤나 가볍겠다.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마음 꽤나 가볍겠다. 예, 장민호 씨는 이 편하겠다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가볍겠다로 했어요. 마음 꽤나 가볍겠다. 예, 가벼운 가사 실수죠. 말하자면 노래의 정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편하겠다를 가볍겠다로 하는 것은 완전히 엉뚱한 가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가사 실수는 노래의 정성이 좀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좀 감점 요인이죠, 이런 것은.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마음 꽤나 가볍겠다.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을, 너 괴롭고 이 부분이 이 노래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파까지 올라가는 거죠, 파까지. 그래서 너에서 괴롭고까지가 또 음폭이 커요. 이런 것을 소리를 내지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는 것을 바로 고음을 우아하게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음을 우아하게 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8분 음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우아하게.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을 왜 너는 모르니? 이렇게 부드럽게 가볍게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노래 강의하는 유튜버들을 모니터링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이런 음정이 전혀 안 올라가요. 아예 안 올라가. 그러니까 한 3음정 정도 낮춰가지고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음정이 안 올라가는데도 인기 강사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는 이런 노래는 밈이란 말이에요, 밈. 문화유전자라는 얘기죠. 문화유전자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가 돼가지고 복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밈이라는 얘기란 말이죠. 이런 노래는 밈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음이 안 되는 강사한테 노래를 배우다 보면 자기도 고음이 안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낮은 음에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편하니까.
그리고 편하게 공부를 하면은 그런 습관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뭘 배우려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려워도 기어코 해내는 가운데 발전이 있는 거고 공부가 되는 건데, 그런 편하게 하는 습관, 그런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음이 안 되는 강사한테는 배우면 안 돼요. 목이 막 갈라지거나 코맹맹이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목이 쉬었거나 혹은 뭐 그런 강사들이 많거든요. 아예 고음이 안 되거나 그런 강사한테는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강사들이 인기가 많은 거 보면 참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2옥타브까지는 가능해요. 얼마든지. 훈련을 하면은 2옥타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낮은 솔에서 높은 솔까지 이 정도까지는 그냥 누구나 뭐 타고난 가수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타고났다니까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노래할 수 있게끔 다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뭐 낮은 음에 아이 높아서 못해 그런 건 없어요. 훈련을 못했을 뿐이지.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버리라니까요. 그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해서 못할 뿐이지 왜 안 돼요? 다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런 음을 처리를 못한다, 높은 음을 못 올라간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면 누구든지 2옥타브를 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정도 파음 정도까지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소리를 내지르지 말고. 솔음 정도 되면 또 한음 정도 차이지만 상당히 그 차이가 높아요. 솔음 정도 되면 상당히 어렵지만 이 파음 정도까지는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나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을 왜 나는 모르니. 나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을 왜 나는 모르니. 황영웅 씨 노래 들어봤죠? 고음을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고음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고소란 말이죠. 고음을 우아하게 내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나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을 왜 나는 모르니.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을 왜 너는 모르니.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을 왜 너는 모르니. 장민호 씨 노래도 들어봤죠? 고음을 우아하게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쥐어짜지 않고 막 내지르지 않고 편안하게. 이게 진짜 고수라니까요. 막 고음 친다고 막 폼을 잡아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죠. 아시겠죠?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을 왜 너는 모르니. 너 떠나면 에서 너하고 떠가 음폭이 크죠. 그 음폭이 큰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을 넌 뻔히 알잖니. 여기서 알을 확실하게 내줘야 돼요. 알잖니.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하면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을 넌 뻔히 알잖니. 네.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을 넌 뻔히 알잖니.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을 넌 뻔히 알잖니. 네, 황영웅 씨 노래 들어봤죠? 네, 진짜 확실해요.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을 넌 뻔히 알잖니.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을 넌 뻔히 알잖니.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을 넌 뻔히 알잖니. 네. 이번엔 장민호 씨 노래 들어봤죠? 네, 장민호 씨도 역시 잘하고 있어요.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을 넌 뻔히 알잖니. 네, 간다면 누가 나를 못 보낼 줄 알고. 네, 이 부분은 음정, 박자, 가사까지 첫 소절하고 똑같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네, 영웅 씨 노래 들어봤죠? 네,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요.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네, 민호 씨 노래 들어봤죠? 네, 음정, 박자, 강약, 발성까지. 네,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대단해요.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소절이죠. 네, 마지막까지 정성을 들여가지고 마지막 소절까지 잘해줘야 돼요. 네. 가라지 확실하게 분절을 해줘야 되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예, 자압을 거기서 자아불로 분절을 확실하게 대줘야 돼요. 잡을 줄 알고. 아시겠죠? 쭈가 두 박자, 우가 또 두 박자가 안 되죠. 약간 두 박자 못 미치는. 그리고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 이음줄과 붙임줄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걸 주우를 전체적으로 이때 우는 좀 내려가서 또 붙여주는 거예요. 네.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잡을 줄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가라치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가라치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네, 영웅신호를 들어봤죠? 네, 이 부분 네, 잡을 줄 알고 잡을 줄 알고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최고의 기술자가 예술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이게 서투른 기술자가 예술가가 되는 법이 없어요. 예술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완벽한 기술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술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예. 옛날 이조백자, 고래청자 그 만드는 기술자들이 완벽한 기술 위에 그 예술이 있는 거지. 서투른 기술자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택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음정, 박자, 강약이 틀려가면서 발음이 틀려가면서 그건 기술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예술가란 거기다 명칭을 붙이면 안 돼요. 예. 기술자도 못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먼저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술을 찾고 감정을 찾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기다 감정을 불어넣어라 뭘 어째라 그런 얘기는 기술적으로도 안 되는데 무슨 감정이고 개성이고 예술이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예. 그렇죠? 가라치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가라치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가라치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네, 이번에 민호 씨 노래를 들어봤어요.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잡을 이게 분절이 안 된단 말이죠. 잡을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잡을 줄 이렇게 줄도 줄 한 뻣뻣하단 말이야. 줄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줄 알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예. 민호 씨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것은 정성이 부족한 거야, 이 노래에 대한. 예. 그냥
노래에 대한 정성을 좀 쏟아야 돼요. 그래야 노래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너무 정성 없이 성의 없이 부른 거죠. 잡을 줄, 이게 어려워요. 잡을 줄 알고, 이게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예,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예, 정성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너무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수분이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다같이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노래에 대해서 가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 가수분들이 이제 우리 문화 유전자를 전파하는 밈을 전파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많은 팬분들이 혹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따라서 흉내를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가수분들이 제대로 해줘야 된다. 노래를. 예, 그런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노래를 하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한 곡 한 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니, 가수가 수십 곡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한두 곡 정도는 음정 박자 틀릴 수도 있고 발음도 틀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그건 프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예. 프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곡 정도를 악보를 안 보고 할 수 있거든요. 악보 없이 그냥 즉석에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예, 음정, 박자, 강약, 조절, 그리고 발음, 이런 게 하나도 안 틀려요. 예. 그게 왜 틀립니까? 그 잠자다가 일어나서 하더라도, 자는 걸 그냥 옆구리 쿡쿡 찔러서 깨워가지고 하더라도, 그냥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하더라도 틀릴 수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2, 30곡 정도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프로라면, 예. 저 같은 사람도 300곡 정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더구나 텔레비에 나오는 프로 가수가, 예. 음정 박자가 틀린다? 발음이 틀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사가 틀린다? 그것도 그렇고요. 너무 노래에 대한 정성이 부족한 거죠. 예, 그런 그거 예술가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적어도 가수가 예술가란 말을 들으려면, 예, 먼저 완벽한 기술자가 되어라. 예, 근데 기술자도 못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오늘은 가라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황영웅 씨와 장민호 씨를 비교 설명을 해봤는데요. 역시 황영웅 씨는 그 노래 한 곡 한 곡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고 있어요. 예술가다워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장민호 씨도 역시 그 굉장한 실력파인데, 이 노래는 조금 정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